안녕하세요. 직장인 여성으로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과거에 대한 고민, 특히 그가 과거에 폭력적인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불안과 갈등을 느끼시는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두운 면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복잡한 감정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청하신 대로 이 복잡하고 민감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조언 대신 요청하신 별표 쌓인 장편소설 약 25,000자 중 일부 별표 사인을 먼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고민을 깊이 있는 이야기 속에서 간접적으로 탐색하고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그늘 대시 제1부. 차가운 새벽 공기가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뺨을 스쳤다. 새벽 3시. 도심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방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 액정에는 남자친구 서준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미소는 늘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으며 그녀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미소 뒤편에 숨겨진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민지, 당신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의 온기는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냉기는 가시지 않았다. 서준과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서준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대기업을 다니는 성실함, 예의 바른 태도, 언제나 민지를 배려하는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진실함. 그녀는 서준과 함께라면 불안했던 미래도 굳건해질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은 결혼이라는 달콤하고 현실적인 결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릴 날짜까지 조율하던 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이 무거운 고백을 해왔다. 밤늦게 술에 취한 그가 평소와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과거. 민지야, 사실 나 예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늘 자신감 넘치던 그가 그렇게 힘없이 말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민지는 불안한 예감에 숨을 멈추었다. 서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10여 년 전, 그러니까 그가 20살이 되기 전후에 방황했던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그때 좀 많이 불안정했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집안 사정도 어려워지고 그냥 모든 게 버거웠지. 그러다 결국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됐고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해를 입힌 적이 있어.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내 잘못이었고. 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고백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술집 근처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 젊은 혈기에 격해진 감정,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폭력. 다행히 상대방은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서준의 부모님이 간절히 사죄하고 합의금을 마련하여 경찰 신고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의 충격과 죄책감으로 인해 그 후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지금의 성실함과 안정적인 생활은 그 과거와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민지는 그날 밤 서준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눈물 섞인 고백에 마음이 아팠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다. 괜찮아, 서준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의 너를 믿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다. 서준이 말했던 사소한 시비와 상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그녀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했던 과거가 있다는 사실. 아무리 10여 년 전의 일이고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내면에 잠재된 공격적인 성향의 씨앗은 민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며칠 후 민지는 용기를 내어 서준에게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 물었다. 그들의 데이트는 평소처럼 달콤했지만 민지의 표정에는 왠지 모를 불안이 감돌았다. 서준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민지야,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그래?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숨을 골랐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 서준아. 내가 그 일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지만 그래도 궁금해. 그때 그 시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까지 격해졌는지. 서준의 얼굴에서 잠시 동안 빛이 사라졌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널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그때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어. 술집에서 나오는데
상대편 무리가 시비를 걸었지. 우리를 보며 비웃는 듯한 말을 했고 내가 그걸 참지 못했어. 어쩌면 그때의 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그래서 손이 나갔다는 거야. 민지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담담하게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말싸움이었는데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졌지. 내가 좀 과하게 반응했어. 다행히 친구들이 말렸고 상대편도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가진 이 폭력성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모든 걸 끊었지. 지금의 나는 정말 달라. 내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그의 진심은 느껴졌다.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에는 후회와 반성이 가득했다. 하지만 민지의 머릿속에서는 과하게 반응이라는 말이 맴돌았다. 평소의 서준은 너무나 온순하고 이성적이었다. 그런 그가 과하게 폭력적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은 그의 내면에 언제든지 다시 불붙을 수 있는 불씨가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민지는 서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게 되었다. 운전 중에 누군가 끼어들었을 때 서준은 깊은 한숨을 쉬며 짜증을 내긴 했지만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도 그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정중하게 다시 요청했다. 그는 완벽하게 젠틀맨이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더욱 커지기도 했다. 어느 주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이었다. 인파 속에서 한 아이가 뛰어오다가 실수로 서준의 어깨에 세게 부딪혔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의 어머니가 달려와 급히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지는 괜찮다고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그런데 서준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놀라울 정도의 타증과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평소에 따뜻한 서준에게서는 볼 수 없는 낯선 감정이었다. 그들이 그 자리를 벗어나자 민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아, 괜찮아. 많이 아팠어. 서준은 무심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피곤해서. 하지만 민지는 보았다. 그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려 애쓰는 듯한 미세한 떨림을.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서준이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좀 과하게 반응했어. 민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준의 과거가 단순한 철없던 시절의 방황으로 치부되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을 깊이 사랑하지만 만약이라는 가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그가 다시 통제력을 잃는다면, 만약 결혼 후 사소한 부부싸움이 격해져서 그 과거의 폭력성이 되살아난다면, 그녀는 그 순간적인 폭발이 두려웠다. 다음 주말, 민지는 서준과의 약속을 잡았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서준은 여전히 다정했고 민지의 손을 잡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속삭였다. 집을 어디에 마련할지, 아이는 몇 명 낳을지, 퇴직 후에는 작은 카페를 열자는 꿈까지. 그 모든 계획은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민지는 그 계획들 속에서 자꾸만 숨겨진 위험을 찾아내려 애썼다. 서준아, 그 민지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나지막이 불렀다. 응, 민지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그 서준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테이블 밑으로 깍지 낀 손을 풀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솔직히 말해줘. 그 과거의 일, 딱 한 번이었어? 아니면 방황하던 시절에 싸움이 종종 있었던 거야?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하면 종종 있었어. 큰 사고는 아니었고 대부분 친구들 사이의 사소한 충돌이나 아니면 술자리 시비였지. 하지만 내가 알게 된 그 일처럼 상대방이 다치는 수준까지 간 건 딱 그 한 번이었어. 다른 건 그냥 소리 지르고 밀치는 정도였고 금방 화해했어. 하지만 내가 방황하던 시기에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싸움을 피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야. 그때는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 바보 같았지? 민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딱 한 번이 아니었다. 종종 있었다. 그가 과거의 폭력을 일상적인 해결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사용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전부 합의로 끝났다고 했지? 민지가 물었다. 응, 전부.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보상해서 모두 원만하게 합의서를 썼어. 법적인 문제로는 이어지지 않았어. 민지야, 나 내게 숨기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실망할까 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게 될까 봐 두려웠어.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서준아, 나는 내가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도 알아. 하지만 민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서준이 불안하게 그녀를 재촉했다. 하지만 나는 폭력이 너무 무서워. 내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그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 미래에도 영향을 줄까 봐 걱정돼. 만약 아주 사소한 일로라도 내가 다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그때 널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건데 내가 가진 이 어두운 면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준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이 불안감은 컸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폭력의 가능성이라는 잠재적 위험 앞에서 이성적으로 후퇴해야 하는 걸까? 서준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음악 소리만이 그들의 무거운 대화를 감쌌다. 민지야, 그 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단단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내가 그때의 나를 얼마나 후회하는지도 알 거고. 나는 너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난 10년간 정말 처절하게 싸워왔어. 내 안의 그 폭력성과 싸우고 나를 안정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그 싸움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민지가 속삭였다. 맞아. 아마 평생 끝나지 않을 싸움일지도 몰라고 서준은 인정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거야. 내가 불안해한다면 내가 상담이라도 받을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낼 방법을 찾을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게. 그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다. 민지는 잠시 놀랐다.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는 그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정말로 상담을 받을 생각이야? 민지가 물었다. 응, 내가 원한다면, 아니, 내가 널 잃고 싶지 않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가진 이 불안정한 과거가 우리의 행복을 망치게 두고 싶지 않아. 민지야, 제발 나를 믿어줘. 내가 너에게 보여준 지난 5개월의 모습이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모습이야. 그 한 번의 실수가 혹은 그 어두웠던 시절이 내 모든 것을 정의하게 두지 말아줘. 하지만 내가 불안하다면 나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뭐든지 할게. 서준의 눈빛은 진실했고 그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다. 민지는 그제야 깊은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났다. 그의 과거는 분명한 위험 요소였지만 그 위험을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현재의 그의 의지는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특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성향은 유전자처럼 내면에 깊이 새겨져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일까? 민지는 아직 답을 내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서준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이 관계를 끝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 결정은 그녀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것이었다. 서준아,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 민지는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상담을 받고 노력하겠다는 약속, 고마워. 하지만 나는 그 약속만으로 바로 모든 불안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내가 보여주었던 그 어두운 면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단단하게 그 어둠을 이겨내고 있는지. 알았어, 민지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 그 서준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내가 널 기다릴게.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너의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노력할게. 그들의 대화는 그날 밤 깊어졌다. 민지는 서준의 과거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방황했던 이유, 그를 나락으로 끌어내렸던 좌절감,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어머니의 눈물과 자신을 믿어준 친구들. 서준의 과거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절망적인 환경에서 비롯된 젊은 날의 비극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해석은 어디까지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 민지의 주관적인 감정이었다. 이성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했다. 민지는 그날 이후 서준이 추천한 심리 상담사를 만났다. 물론 서준이 받은 상담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불안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싶었다. 상담사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지 씨, 남성분의 과거는 분명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행동과 미래를 위한 의지입니다. 10여 년 전의 폭력성을 현재의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특히 큰 사건을 겪은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상담사는 민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남자친구분이 평소에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 사소한 일에 급격히 분노한다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편인가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매우 침착하고 이성적인 편이에요. 운전 중에도 크게 화내는 일이 없고 직장에서도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남자친구분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잠재된 폭력성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혹은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재발할 수 있습니다. 민지 씨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분이 그 잠재적인 위험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어떤 대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상담사는 민지에게 서준과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을 권유했다. 그의 분노 유발 요인은 무엇인지, 그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리고 만약 다시 감정 통제가 안 될 것 같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 민지는 서준과의 다음 만남에서 상담사에게 들었던 질문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공원에서 산책하며 그들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서준아, 내가 화를 주체하지 못할 것 같을 때 너만의 대처 방식이 있어? 서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내가 가장 분노를 느꼈던 건 나를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때였어. 그게 과거의 가장 큰 트리거였지? 지금은 그런 감정이 들 때 나는 무조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노력해. 잠시 화장실에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민감해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는 거야.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면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해. 만약 그게 나 때문이라면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부 싸움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감정이 폭발한다면? 서준은 민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두 손이 민지의 두 손을 감쌌다. 그때는 무조건 먼저 타임아웃을 외칠 거야. 내가 스스로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먼저 대화를 중단하고 방을 나설게. 그리고 완전히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너와 거리를 둘 거야. 내가 널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건 나에게 가장 큰 공포야.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잠시 물러날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어. 서준의 대답은 구체적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나름의 방어 기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민지는 그가 단지 괜찮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것에 안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아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자신에게 있을까? 그녀는 서준의 현재의 노력과 미래의 의지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이 관계를 멈춰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이 선택은 오직 그녀만이 내릴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이었다. 그들은 이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 속에서 사랑과 두려움 사이를 위태롭게 걷고 있었다. 결혼이라는 결실은 코앞에 와 있었지만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극복해야만 했다. 민지는 서준의 현재와 미래의 노력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그 경고음은 그녀의 이성이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서준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서준아, 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노력하겠다는 그 약속, 나 진심으로 고마워. 너와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미래의 안전과 평화가 걸려 있어. 우리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자. 내가 상담을 받고 내가 가진 그 위험 요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을 내게 줄 때까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보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좋아. 내가 너에게 확신을 줄 때까지 내가 노력할게. 민지야, 널 잃지 않을 거야. 사랑은 때로 시험대에 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지금 민지와 서준의 사랑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충돌이라는 가장 힘든 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사랑의 그늘 대시 제2부. 민지가 서준에게 생각할 시간을 요청한 지 2주가 흘렀다. 그 2주 동안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매일 밤 습관처럼 주고받던 긴 통화는 간결한 메시지로 대체되었고 만남의 횟수도 현저히 줄었다. 서준은 민지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녀에게 사적인 공간을 내어주었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였다. 서준은 약속대로 심리 상담 전문가를 찾았다. 그는 민지에게 상담 첫날의 소감을 공유하며 자신의 노력을 투명하게 보여주었다. 민지야, 오늘 처음 상담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힘들더라.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내 과거의 모습들을 직시해야 했어. 상담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과거의 폭력성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라 내재된 자존감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과격한 방식으로 나를 방어하려 했다는 거지. 민지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려 한다는 사실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그 약점의 근원이 그녀에게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민지는 그 2주 동안 서준 없이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기보다는 집 근처 도서관을 찾아 심리학 책을 읽거나 인간의 분노 조절 장애와 트라우마에 관한 글들을 탐독했다. 그녀는 서준의 과거를 비해하려는 노력과 미래의 위험을 분석하려는 이성 사이에서 끝없이 줄다리기를 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심리학 서적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다. 과거의 폭력적인 행동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뇌 속에 깊이 새겨진 반응 패턴이다. 이 패턴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알코올 혹은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재활성화될 수 있다. 진정한 변화는 이 패턴 자체를 인식하고 새로운 이성적인 대응 패턴으로 대체하는 데서 온다. 이 구절은 민지에게 강렬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서준이 새로운 패턴을 얼마나 견고하게 구축했는지, 그리고 그 패턴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민지는 서준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이번 만남은 여느 데이트와 달리 일종의 정서적 면접 같았다. 그들은 주말 저녁, 조용하고 아늑한 민지의 집에서 만났다. 서준은 그녀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들고 왔지만 평소처럼 쾌활하게 웃지는 않았다. 그의 표정에는 진지함과 긴장이 감돌았다. 서준아, 내가 상담을 받고 노력하는 모습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를 더 알고 싶어. 내가 방황했던 그때, 그리고 싸움이 종종 있었다고 했잖아. 그 싸움들 속에서 너는 항상 선빵을 때리는 쪽이었어? 아니면 방어하는 쪽이었어? 서준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질문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아픈 질문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반반이었던 것 같아. 시비가 걸리면 내가 먼저 피하는 경우는 드물었어. 내가 조금이라도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했다고 느끼면 내가 먼저 더 강하게 나가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했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행동이 아니라 우월함을 입증하려는 공격적인 행동에 가까웠어. 그의 솔직함은 민지의 예상보다 더 아팠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문제의 발단에 관여하고 폭력을 먼저 사용하기도 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민지야, 그게 지금의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내가 상담에서 배웠는데 그런 행동들은 모두 내 불안정함에서 나왔던 거야. 내가 나 자신에게 확신이 없으니까 외부의 시선과 반응에 극도로 민감했지. 이제는 달라. 나는 내 직업, 내 삶, 그리고 너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싸움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나 자체로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분노의 불씨가 예전처럼 쉽게 붙지 않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논리가 이성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사람이 안정적인 환경과 관계 속에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민지가 다시 질문했다. 내가 과거에 했던 폭력적인 행동들 중에 가장 후회하고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야? 그리고 그 순간의 감정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
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가장 후회하는 순간. 내가 알게 된 그 일이야? 상대방이 다쳤던 그 일. 그때 그 친구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내가 놀라서 몸이 굳었어. 그때 처음으로 별표 쌓인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별표 쌓이는 자각이 왔어. 상대방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리고 내 주먹에 묻어있던 피. 그 장면은 아직도 가끔 꿈에 나와. 서준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했지? 나는 그날 이후로 폭력을 혐오하게 됐어. 내가 스스로에게 가장 큰 벌을 준 건 그때의 나를 괴물처럼 여기며 살았던 거야. 이제 상담을 통해 그 감정들을 건강하게 분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내가 그때 괴물이었던 게 아니라 별표 쌓인 심하게 병들고 불안했던 사람 별표 쌓인이었다고.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는 과정에 있다고.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내면을 뼈아프게 해부하고 있었다. 민지는 그가 상담을 통해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며칠 후 서준은 민지에게 자신의 상담 내용을 요약한 메모와 함께 현재 그가 분노 조절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세부 계획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서준의 정서 안정 및 분노 관리 계획, 아잇 회피 전략, 트리거즈 앤드 어보이던스, 알코올 제한, 과거 폭력 사건들은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으므로 민지와 함께 있는 자리 외에는 절대로 과음하지 않으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일절 술을 마시지 않음. 스트레스 인지, 회사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반드시 민지에게 현재 상태를 미리 알리고 만남을 조절함. 기후, 누적된 스트레스는 감정 조절 능력을 저해함. 시비 상황 회피, 외부에서 사소한 시비가 걸릴 경우 과거처럼 정면 대응하지 않고 무조건 자리를 떠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음. 기후, 무가치한 싸움으로 소중한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함. 2. 내부 통제 메커니즘, 셀프 레귤레이션. 신체적 감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심장 박동수 증가, 손에 땀이 나는 증상 등 즉시 이를 인지하고 별표 쌓인 위험 경고 별표 쌓인로 판단함. 심호흡 및 이완, 경고 인지 즉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심호흡을 10회 반복하여 신체적 긴장 완화. 타임아웃 선언, 인지와의 관계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경우 상대방에게 별표 쌓인 잠시 타임아웃. 별표 쌓인을 외치고 30분간 물리적으로 거리를 둠. 3. 장기적인 변화, 롱텀 커미트먼트. 지속적인 상담, 최소 6개월 이상 주 1회 상담을 지속하여 근본적인 자존감 및 불안정성 문제 해결. 민지와의 소통, 민지가 불안을 느낄 때 언제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며 매주 한 번은 감정 공유 시간을 가짐. 민지는 이 이메일을 프린트하여 여러 번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한 인간의 변화를 위한 설계도였다. 그녀는 서준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과 그녀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계획은 그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별표 쌓인 제3자의 시선 별표 쌓인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아는 서준은 성실하고 다정한 남자였다. 그러나 혹시 미래에 이 과거가 발목을 잡아 그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예를 들어 직장 내의 경쟁 상황이나 혹은 결혼 후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아빠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의 문제들. 민지는 용기를 내어 가장 가까운 친구인 수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민지의 직장 동료이자 그녀의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수진아, 나 서준이 과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사실은 서준이가 예전에 싸움에 휘말려서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대. 수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 서준 씨가? 그 늘 웃고 매너 좋은 서준 씨가? 말도 안 돼. 민지는 서준이 털어놓은 모든 이야기를 수진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방황했던 시절, 잦았던 싸움, 그리고 가장 큰 사고와 현재의 노력까지. 수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지야, 내가 너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내가 서준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만 폭력의 역사는 지워지지 않아.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그 별표 쌓인 경향성 별표 쌓인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잖아. 그리고 너도 직장인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내가 평생 이 불안감을 짊어지고 살 수 있을까?
수진의 현실적인 조언은 민지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수진의 말은 그녀의 이성이 끊임없이 속삭이던 내용과 같았다. 물론 서준 씨가 지금 상담도 받고 노력하는 건 대단한 일이야. 하지만 민지야, 너는 그의 치료사가 아니야. 너는 그의 배우자가 되려는 사람이지. 내가 평생 그가 폭발하지 않도록 주변을 관리하고 그의 감정을 살피며 살아야 한다면 그건 내 인생에 너무 큰 짐이 될 수 있어. 수진의 말은 가슴을 찔렀다. 민지는 자신이 서준의 구원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의 불우했던 과거를 이해하고 그를 안정적인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알아, 수진아. 그런데 서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지금의 서준이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나에게 잘해줘. 나는 그 사람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평생 족쇄를 차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민지야, 그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지금 판단해야 할 건 내 인생이야. 그의 변화가 너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가? 만약 너희가 결혼했는데 너희가 예상치 못한 큰 시련에 부딪혔을 때, 예를 들어 사업 실패나 부모님의 큰 병 같은, 서준 씨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수진의 질문은 그녀가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어둡고 현실적인 시나리오였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하고 모든 인간관계는 위기를 겪는다. 그 위기 상황에서 서준의 잠재된 폭력성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될 터였다. 민지는 수진과의 대화 후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서준을 향한 사랑과 자신을 향한 이성적인 보호 본능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결국 민지는 서준을 다시 만나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안감을 털어놓기로 했다. 이번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화가 필요했다. 그들이 만난 곳은 서준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고백했던 한강 공원이었다. 초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들의 대화만큼은 뜨겁고 절박했다. 서준아, 내가 묻고 싶은 건 이제 내 과거의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이 우리 미래에 미칠 영향이야. 그 민지가 말했다. 응, 말해줘.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불안에 대해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 서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만약 우리가 결혼하고 내 과거를 아는 누군가가 너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하거나 혹은 내 직장 생활에 이 사실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면 너는 그때 어떻게 대응할 거야? 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침착하게 답했다.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공격을 가하든 그 공격에 절대로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을 거야. 내 과거는 나의 약점이지만 나는 그 약점을 극복하고 새 삶을 사는 사람이야. 만약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그 문제가 불거진다면 나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할 거야. 나는 이미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 충분히 대가를 치렀고 지금도 치르고 있어. 더 이상 그 과거 때문에 숨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만약 그 공격이 너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내가 다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서 너를 보호할 거야. 그게 내 책임이고. 그의 대답은 민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주하고 대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가 말한 보호는 물리적인 방어가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방어를 의미하는 것임을 민지는 알 수 있었다. 또 하나, 서준아. 이건 가장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민지는 숨을 삼켰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아빠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때 너는 어떻게 말해줄 거야? 이 질문에 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감정에 잠겼다. 그 아이에게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내 인생을 걸고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말해줄 거야. 서준은 민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빠는 과거에 약하고 어리석었으며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지만 아빠는 그 잘못을 평생 후회하며 너의 엄마를 만나서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되었다. 아빠의 과거는 너에게 교훈이 되길 바란다. 너는 아빠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줄 거야. 서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의 진심은 억지로 꾸며낸 말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먼 미래까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미래의 교훈으로 승화시키려 하고 있었다. 민지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감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은 서준의 과거 자체가 아니라 서준이 그 과거를 부정하거나 외면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서준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그것을 새로운 삶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준아, 나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보여준 진심과 용기에 감동했어. 나는 내가 과거의 서준이 아니라 현재의 너를 믿기로 했어. 내가 스스로를 믿고 우리 관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 나도 너를 믿고 이 미래를 함께할 용기를 내볼게. 서준은 민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길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너에게 평생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할게. 매일매일. 그들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민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준의 노력을 신뢰했고 그와 함께 그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녀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을 넘어 상대방의 그림자까지 포용하는 깊은 신뢰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다른 커플들과는 조금 달랐다. 그들의 관계에는 별표 사인 정기적인 감정 점검 별표 사인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서준은 상담을 계속했고 민지는 그 변화 과정을 함께 지켜보았다. 폭력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 그림자 앞에서 서로를 마주잡고 굳건히 서 있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서준은 민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민지야, 이 반지는 우리의 사랑을 상징하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 그 서준이 말했다.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나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잊지 않고 매 순간 너와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할 거야. 이건 내게 일종의 맹세이자 약속의 상징이야.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반지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사랑은 완벽한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용기라는 것을.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폭력이라는 깊은 그림자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빛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지와 서준은 상견례를 마쳤고 양가 부모님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행복한 예비부부와 다를 바 없었다. 서준은 결혼을 앞두고 더욱 성실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민지를 대했고 그의 상담도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잔불처럼 남아있는 불안감이 있었다. 그것은 서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별표 사인 되부의 시험 별표 사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 가능했지만 그들이 사회 속으로 나아갔을 때 과거의 그림자가 어떤 형태로 돌진해 올지 알 수 없었다. 민지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서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의 정기적인 감정 점검 시간이었다. 서준아,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알아. 나도 이제 너를 전적으로 믿고 싶어. 그런데 만약 결혼 후에 내 주변에 누군가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옛 친구가 내 과거를 빌미로 너를 압박하거나 아주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다면 그때 내 감정은 어떨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 서준은 민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제 민지가 어떤 종류의 불안을 느끼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울 거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너를 실망시키는 거니까. 내가 공들여 쌓아올린 현재의 삶이 무너진다면 아마 엄청난 좌절감과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 서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야, 그럴 때 내가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도록 나 스스로에게 세운 중요한 원칙이 있어. 바로 별표 사인 감정의 공포를 이성적으로 명명하기 별표 사인이야. 명명하기, 민지가 되물었다. 상담사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인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별표 사인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의 진짜 이름은 무엇인가? 별표 사인 라고. 그것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불안, 무력감, 혹은 자존심 손상에서 오는 공포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거야. 과거에 나는 그 모든 감정을 분노라는 폭력적인 형태로 뭉뚱그려 폭발시켰지만 이제는 그 감정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폭력 외에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걸 알아. 서준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만약 내가 말한 대로 누군가 나를 공격해서 내 삶이 흔들린다면 나는 그 감정을 자존감 손상에 대한 무력감이라고 명명할 거야. 그리고 그 무력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거나 혹은 너와 상의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거야.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는 거지. 민지는 그의 대답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꼈다. 서준은 자신의 내면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웠고 감정의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폭력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내적 성숙이었다. 그리고 민지야, 그 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만약 내가 어떤 외부의 압박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 감정 조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너에게 먼저 SOS 신호를 보낼 거야. 숨기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큰 안정장치니까. 그들의 대화는 민지의 마음에 남아있던 가장 큰 짐을 덜어주었다. 그녀는 이제 서준의 노력을 신뢰하는 것을 넘어 그의 성장 과정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아름답게 치러졌다. 민지와 서준은 행복하게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평화로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서준은 여전히 성실했으며 민지를 배려하는 따뜻한 남편이었다. 그의 분노 조절 계획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민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외부의 시험이 예상치 못한 형태로 찾아왔다. 서준은 다니던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핵심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의 직장 생활은 탄탄대로였고 민지는 남편이 이룩한 성과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문제는 그 프로젝트를 두고 서준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동료, 이 팀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팀장은 성격이 괴팍하고 질투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서준이 승진 후보로 유력해지자 이 팀장은 서준을 견제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트집이었지만 점차 사적인 비난으로 이어졌다. 어느 날 저녁, 회사 회식이 끝난 후였다. 서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와 달리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야, 오늘 이 팀장이 좀 심했어. 술김에 나한테 인신공격을 하더라고. 무슨 인신공격을? 민지가 불안하게 물었다. 그냥 내가 밑바닥 인생에서 간신히 기어 올라온 주제에 뭘 아느냐. 더러운 과거를 숨기고 깨끗한 척하지 말라는 식으로 헛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방황했던 시절을 꼬집는 듯한 뉘앙스였어. 민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팀장이 서준의 과거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막연하게 소문을 듣고 비아냥거리고 있음이 분명했다. 민지는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아, 너 어떻게 했어? 혹시 흥분하지 않았어? 응, 엄청나게 화가 났지. 그 서준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솔직히 말하면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싶었어. 그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고 손이 저릿저릿하더라고. 이 팀장의 비웃는 얼굴이 너무 역겨웠어. 민지는 숨을 멈추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민지야, 내가 바로 별표 사인 타임아웃 별표 사인을 외쳤어. 마음속으로. 그리고 상담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을 명명하려고 했지.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이건 내 약점을 건드리는 비열함에 대한 모욕감과 무력감이다. 라고. 나는 그 감정 자체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어? 나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그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딱 한마디만 했어. 팀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저는 이 대화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를 나왔어. 동료들이 모두 놀랐지만 나는 그 자리에 더 머물렀다가는 내 안의 폭력성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 서준의 행동은 그녀가 그에게서 기대했던 가장 이상적인 대처 방식이었다. 회피 전략과 타임아웃 선언이 정확하게 작동한 것이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어, 서준아. 정말 잘했어. 나 지금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그 순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가? 그날 밤, 서준은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안겼다. 그는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몸을 떨고 있었다. 민지야, 내가 그 자리에 더 있었다면? 과거의 나였다면 분명히 주먹이 나갔을 거야. 그만큼 이 팀장의 말은 모욕적이었어. 하지만 너와의 약속, 그리고 내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싶었어. 나를 믿고 있는 내 얼굴이 떠올랐어. 내가 날 믿어준다는 사실이 나를 지켜줬어. 민지는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실제적인 위협이었고, 서준은 이 위협 앞에서 자신의 내적 성숙을 입증해냈다. 그는 변했고,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팀장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서준의 과거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 뒷조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서준이 10여 년 전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합의로 마무리했던 사실을 정확히 알아냈다. 2주 후, 회사 익명 게시판에는 서준에 대한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다. 충격폭로 핵심 팀장 서모 씨의 더러운 과거, 그는 단순한 양아치가 아니라 전과자급 폭행 전력자. 글은 매우 악의적이고 과장되어 있었다. 서준의 과거를 전과자급 폭행으로 부풀렸고, 심지어 당시 피해자가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는 거짓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글의 의도는 명백했다. 서준의 승진을 막고 그를 회사에서 매장시키려는 것이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평소 성실하고 유능하다고 알려진 서준이었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사람들의 시선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서준은 이 일로 인해 당장 승진 심사에서 보류되었고, 프로젝트 팀장 자리에서도 잠정적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서준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결국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과 자신을 이렇게 공격한 이 팀장에 대한 극도의 분노가 그를 휩쓸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정했으며 온몸에서는 격렬한 분노가 느껴졌다. 민지는 서준이 이렇게까지 통제력을 잃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민지야, 이 팀장 짓이야. 분명해. 그 새끼가 날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팀장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새끼. 서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려 했다. 민지는 재빨리 그의 손을 잡았다. 서준아, 안 돼. 제발 멈춰. 이성 잃지 마. 서준은 민지를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가까스로 멈췄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온몸은 분노로 인해 경련하는 듯했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려고 노력했는데 왜 또다시 나를 과거로 끌고 가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열심히 살았잖아. 왜 나를 이따위로 취급하는 거야? 서준은 울부짖었다. 그 분노는 이 팀장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결국 과거에 어리석었던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민지는 그가 극도의 위기에 처했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 전체를 건 가장 큰 시험이었다. 서준아, 민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정당한 분노야.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것이 부당하게 공격받았으니까. 하지만 서준아, 기억해. 내가 지금 이 감정에 휩쓸려서 행동한다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과거의 너로 돌아가는 거야. 하지만 민지야,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나도 알아. 나도 억울하고 화나. 하지만 너는 약속했잖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만약 내가 지금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팀장에게 찾아가서 폭력을 쓴다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그 사람의 악의적인 폭로가 진실이 되어버리는 거야. 내가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고. 민지는 서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서준아, 내가 과거에 약속했던 별표 사인 SOS 신호 별표 사인을 나에게 보내. 지금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내가 혼자서 이 분노를 감당하려고 하지 마. 서준은 민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를 외면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민지야, 나 좀 도와줘. 너무 힘들어. 내가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아. 서준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의 거친 숨소리는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그는 민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 울음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극심한 고통이 뒤섞인 절규였다. 민지는 그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단지 그가 안전하다는 것, 그가 이 감정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괜찮아, 서준아.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옆에 내가 있어. 이 위기는 우리가 함께 넘길 거야. 너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성적이고 현명한 사람이야. 내가 가진 이 모든 분노를 이 팀장을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데 쓰자. 민지는 서준에게 그가 만든 별표 사인 분노관리 계획 별표 사인을 떠올리게 했다. 기억나. 감정을 명명하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은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별표 사인 부당한 공격에 대한 자기 방어 본능 별표 사인이야. 우리는 이 본능을 건강한 방식으로 풀어내야 해. 그 사람에게 주먹을 쓰는 대신 법과 회사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맞서 싸워야 해. 내가 정정당당하게 이겨야 내 과거가 너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서준은 한참 동안 흐느꼈고 민지는 그가 진정될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의 분노는 폭발하지 않고 민지와의 깊은 감정적 교류 속에서 서서히 흡수되어 갔다. 그날 밤 민지는 서준이 폭력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의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가장 용감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다고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밤새 잠을 설쳤지만 훨씬 차분해진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다시 이성적이고 단단해져 있었다. 민지야, 어젯밤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너와의 약속을 깨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아니야, 서준아. 내가 약속을 지킨 거야. 내가 나에게 SOS를 보냈잖아. 나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나를 믿고 의지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해. 이제 우리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자. 그들의 회의는 시작되었다. 그들은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이성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이 팀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징계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한다. 둘째, 서준은 회사 측에 자신의 과거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며 합의로 종결되었음을 명확히 밝힌다. 그리고 그 후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변화해왔는지 자료를 제시한다. 셋째, 서준의 심리 상담 기록 및 전문가 소견서를 확보하여 그의 현재 정서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며 폭력적인 성향을 완전히 극복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한다. 민지와 서준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 외부의 시험은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단단하고 깊은 신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진실과의 정면 승부. 서준은 다음 날 인사팀장과 회사 법무팀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존재를 인정하며 동시에 그 글의 악의적이고 과장된 내용을 정정했다. 팀장님, 제가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젊은 시절 방황하며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저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저는 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당시의 사건 기록, 합의서 사본 등과 함께 지난 10년간의 성실한 근태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 반 동안 꾸준히 받아온 심리 상담 기록 및 상담 전문가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상담 전문가의 소견서는 서준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소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서모 씨는 과거의 폭력적 성향을 유발했던 근본적 문제, 낮은 자존감, 불안정한 환경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를 건강하게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정서적 안정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직장 내 부당한 공격에서도 폭력적인 반응 패턴을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처한 것은 그의 변화가 단기적 억제가 아닌 장기적 성숙임을 입증합니다. 현재 그의 정서 상태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사팀장은
서준의 솔직함과 준비된 자료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익명의 악성 루머에 휘둘리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서준의 현재 노력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특히 서준이 스스로 심리 상담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은 그의 책임감과 자기 통제 능력을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서 팀장님, 저희도 당신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고 루머의 진원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빈사 팀장이 말했다. 이 팀장과의 대면. 회사는 곧바로 익명 게시판 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파악했다. 또한 이 팀장이 서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적인 비난과 괴롭힘을 가했다는 사실도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회사는 결국 이 팀장과 서준을 불러 3자 대면 자리를 마련했다. 민지는 서준이 이 자리에 혼자 가는 것을 염려했지만 서준은 단호했다. 민지야, 내가 혼자 갈게. 이건 내가 과거의 나를 완전히 이겨냈다는 걸 증명하는 자리야. 폭력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 이성적인 논리와 진실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대면 자리에서 이 팀장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와 정황은 명백했다. 서준은 이 팀장을 향한 분노를 깊이 눌러담고 냉철하게 말했다. 이 팀장님, 당신이 나를 시기하고 견제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과거라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그것도 거짓과 악의를 섞어 공격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명예훼손이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내가 만약 과거의 나라면 당신에게 주먹을 휘둘렀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을 정당한 법적 절차와 회사의 징계를 통해 되돌려줄 것입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 팀장은 서준의 예상치 못한 침착함과 단단함에 당황했다. 그는 서준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할 것이라고 계산했을 터였다. 하지만 서준은 폭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인 무기로 이 팀장을 압박했다. 결국 이 팀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내 징계를 받았고 핵심 프로젝트 팀에서 제외되었다. 서준은 잠시 보류되었던 승진 심사를 다시 받게 되었고 회사 내의 여론은 빠르게 뒤바뀌었다. 사람들은 서준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위기 대처 능력과 정직함에 박수를 보냈다. 이 사건은 서준에게 부정적인 꼬리표를 붙이는 대신 오히려 그의 인간적인 강인함과 성숙함을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관계의 심화. 이 모든 위기가 지난 후 민지와 서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민지는 서준의 옆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반전기직 역할을 해냈다.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서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준아, 나는 내 과거 때문에 많이 불안했어. 하지만 내가 그 위기 속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 너는 나에게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분노와 에너지를 우리 관계와 미래를 지키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을 증명했어. 나는 내 과거의 그림자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 서준은 민지를 품에 안았다. 민지야, 내가 너에게 평생 감사할 거야. 사실 그날 밤 내가 이 팀장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싶었을 때 나를 붙잡은 건 내 손이었어. 내가 나에게 타임아웃을 외치게 했고 내가 그 감정을 파괴적인 행동으로 풀지 않도록 이끌어줬어. 너는 단순한 내 아내가 아니라 나의 가장 강력한 앵커야. 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이 구축한 별표 쌓인 감정 공유 및 관리 시스템 별표 쌓인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서준은 자신의 트라우마와 싸우는 과정을 민지에게 투명하게 보여주었고 민지는 그를 비난하는 대신 객관적인 지지와 사랑을 제공했다. 새로운 미래, 그리고 아이. 결혼 후 3년이 지났을 무렵 민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었다. 아이의 존재는 그들의 사랑을 완성하는 듯 했다.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민지는 다시 한번 과거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서준의 과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아이에게 아빠의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서준은 민지의 불안을 눈치채고 먼저 말을 꺼냈다. 민지야,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그 아이에게 최고의 아빠가 될 거야. 물리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폭력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아이에게 별표 쌓인 분노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법 별표 쌓인을 가르쳐 줄 거야.
그게 내가 이 과거로부터 얻은 가장 큰 교훈이니까. 그들은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대화 전략을 마련했다. 우리는 아이에게 서준의 과거를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부끄러운 비밀로 가르치지 않고 아빠가 한때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여 지금의 안정적인 가정을 이룬 중요한 교훈으로 설명한다. 폭력은 결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빠의 경험을 통해 가르친다. 서준은 아이를 낳기 전 마지막으로 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자신의 심리 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상담사는 서준에게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겼다. 서준 씨, 당신은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경험을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당신의 별표 쌓인 성공적인 변화 스토리 별표 쌓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좋은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는 폭력의 위험성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의 그림자. 아이가 태어나고 서준은 예상대로 따뜻하고 헌신적인 아빠가 되었다. 아이를 대할 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고 아이의 감정을 존중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아버지의 부재와 불안정함이 아이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완벽한 삶은 없었다. 육아는 고되었고 서준과 민지는 종종 지쳐서 예민해지곤 했다. 어느 날 새벽, 아이가 심하게 보채자 서준은 긴장된 육아와 회사 일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이를 안고 달래던 서준은 실수로 아이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가볍게 부딪히게 했다. 아이는 잠시 울음을 멈췄다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서준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아이를 보듬는 대신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민지야, 내가 또 실수를 했어?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는 건가 봐. 내가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행동을 할까 봐 너무 무서워. 민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준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민지의 품에서 금방 진정되었다. 민지는 서준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보았다. 서준아, 진정해. 그건 실수였지 폭력이 아니야.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집중을 못한 거야. 폭력과 실수는 달라. 폭력은 내가 통제력을 잃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거야. 너는 지금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잖아.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 민지는 서준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에게 다시 한번 별표 쌓인 감정 명명하기 별표 쌓인을 요청했다. 서준아, 지금 내 감정은 자책감이야. 내가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실수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서준아, 너는 이제 달라. 너는 분노 대신 사랑과 책임감으로 반응했잖아. 내가 두려워하는 건 과거의 내 모습이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야. 서준은 민지의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다시 한번 민지의 도움으로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고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사과하고 이마에 키스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그들의 삶에서 서준의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서준의 내면에 남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책감과 불안의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그림자를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서준의 의지, 민지의 신뢰, 그리고 그들이 함께 구축한 방어 시스템이 그것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여느 평범한 커플처럼 잔잔한 기쁨과 사소한 갈등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짐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인 서준의 과거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깊은 신뢰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를 부정하는 사랑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과 평화를 찾았다. 사랑의 그늘 대시 제5부.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민지와 서준의 아들, 지훈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8년 차에 접어들었다. 서준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임원으로 성장했고 민지 역시 자신의 분야에서 안정적인 커리어를 유지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성공적인 중산층 가족의 표본이었다. 서준의 과거는 더 이상 매일 밤 민지의 잠을 설치게 하는 불안 요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오래된 사진처럼 가끔 꺼내보며 서로의 깊은 신뢰를 확인하는 과거의 흔적으로 남아있었다. 서준은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 상담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상담을 치료가 아닌 정기적인 마음 점검이자 자기 개발의 일환으로 여겼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다. 지훈이가 10살이 되던 해, 민지와 서준은 지훈이에게 아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줄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지훈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 세상과 인간의 복잡성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할 무렵 가장 솔직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던 주말 오후, 세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서준은 지훈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훈아, 아빠는 오늘 너에게 아주 중요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지훈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서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지지했다. 서준은 지훈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신이 젊은 시절 얼마나 불안하고 약했는지, 그리고 그때의 어리석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설명했다. 그는 폭력 사건 자체를 자세히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실수를 인정했다. 아빠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지. 아빠는 그 일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다시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약속했어. 서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지훈이가 이해했는지 조심스럽게 살폈다. 지훈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서준에게 물었다. 아빠, 그럼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던 거야? 이 질문은 서준이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지훈아. 그때의 아빠는 정말 어리석고 나쁜 선택을 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아빠는 그 이후로 매일매일 너와 너의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래서 아빠는 지금의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단다. 민지가 덧붙였다. 지훈아, 아빠는 그 실수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어. 아빠의 그 이야기는 너에게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감정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야. 너는 아빠의 과거를 통해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지훈이는 아빠의 진심을 느꼈는지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빠에게 안겼다. 아빠, 괜찮아. 아빠가 지금 좋은 사람이면 됐어. 아빠, 나도 나중에 실수하면 아빠처럼 다시 착해질 수 있지? 서준은 감격해서 아들을 껴안았다. 물론이지, 내 아들. 너는 언제든 다시 좋은 길로 돌아올 수 있어. 아빠랑 엄마가 항상 옆에서 도와줄게. 이 순간, 서준의 과거는 더 이상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의 성장 스토리의 일부가 되었고, 아들에게 주는 가장 진실된 삶의 교훈이 되었다. 민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서준의 잠재된 위험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의 극복하려는 의지를 믿었고 그 믿음은 결국 가족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 예상치 못한 재회와 시험. 그 후 몇 년이 더 지나 지훈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서준은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그것은 서준이 가장 폭력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10여 년 전 그에게 상해를 입었던 피해자였다. 서준은 업무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연단에 오른 한 사업가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서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 역시 서준을 알아보았는지 연단 아래의 서준을 향해 짧게 시선을 던졌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서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 모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의 당사자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 김민수 씨 맞으시죠? 저, 서준입니다. 그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김민수 씨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그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그때의 일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끼친 상해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 서준은 깊이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 김민수 씨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사과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당신의 뻔뻔함에 분노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당신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당신의 그 분노를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고 당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혹시라도 알아주셨으면 했습니다. 그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수 씨는 서준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는 서준의 눈빛에서 과거의 날카로운 폭력성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대신 깊은 후회와 진심 어린 사죄가 느껴졌다. 당신의 사과, 이제야 받겠습니다. 김민수 씨가 마침내 말했다. 사실 저도 당신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합의금도 주고 당신의 부모님도 찾아와서 사과했지만 그 젊은 날의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신과 똑같이 어리석었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상황을 키웠을 수도 있었다고.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됐습니다. 김민수 씨가 손을 내저었다. 당신이 이렇게 찾아와서 솔직하게 말해주니 저도 이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신의 현재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완전히 당신을 놓아주겠습니다. 김민수 씨는 서준에게 악수를 청했다. 서준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악수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고통을 함께 인정하고 이제 완전히 놓아준다는 화해와 평화의 악수였다. 서준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그의 용감하고 정직한 행동에 눈물을 글썽였다. 서준아,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분이 너를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 이제 너의 과거는 정말로 완전히 치유된 것 같아. 너는 너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와 마침내 화해했어. 서준은 민지를 품에 안았다. 응, 민지야. 나는 너를 만난 후로 매일 성장했어.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과거의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야. 이 모든 평화는 너에게서 온 거야. 사랑의 완성. 민지는 서준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달았다. 사랑은 상대방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장 깊은 상처와 약점을 이해하고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돕는 무한한 신뢰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그녀의 초기 고민,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을 이해하고 앞으로 미래를 살 수 있을까? 에 대한 답은 이미 내려졌다. 서준의 과거의 폭력성은 사라지지 않았을지언정 그는 민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폭력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법을 배웠다. 민지가 두려워했던 것은 폭발 가능성이었지만 서준은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수많은 시험대에서 그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들은 평생 완벽하게 평화롭기만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앞으로도 삶의 고난과 스트레스 속에서 서준의 과거의 그림자가 문득 찾아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확신한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서준은 폭력 대신 이성과 사랑, 그리고 민지와의 신뢰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결혼은 과거의 그림자 위에서 피어난 가장 단단하고 진실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안전기지이자 삶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었다.